네, 지금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원내 제3당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선에서 먼저 4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포에서만 내리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곳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서 또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를 세 번씩 예. 지지해준 우리 목포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할 뿐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초선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들 상대로 강의를 하셨다면서요. 이제 일하는 국회 예. 공부하는 국민의당 의원 이런 걸로 해서 6월까지 약 20강 목표로 의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초선 의원들에게 예. 국회의원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네.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강의하셨습니까? 예. 우선 야당이니까 야당답고 예. 그러나 과거의 야당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예. 게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나 또는 기자들로부터 예. 전화를 잘 받고 전화를 잘 받고. 예. 반드시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야당이면 예. 좀 조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임위 같은 곳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7분 동안에 네. 질문하고 장관의 답변을 받아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7분의 마술사로서 예.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의석을 지키고 자기 질문할 때만 잊지 말고 남의 질문할 때 답변을 하실 때 이런 걸 잘 들어보면은 훨씬 더 좋은 의정 활동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 했습니다. 수업 분위기는 경청하는 분위기였나요? 상당히 재밌게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겹경사라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원내대표를 맡게 되셨습니다. 목포 당선에 이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네스북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로서 무엇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좀 직업이 원내대표냐 하고 네. 언론에서 지적도 하던데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 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처럼 네. 비생산적이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이고 일하는,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모범적인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희망도 주고 또 우리 국회도 이제 이 이상 비난받지 않는 그런 국회로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캐스팅 보트를 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의당으로서. 근데 의석이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38석입니다. 10%를 조금 넘는 의석인데 그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거대 1당, 2당이 있고 네. 우리는 38석에 불과하지만은 네. 문제는 우리가 캐스팅 보터 네. 여기 저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이끌어가면은 더 좋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당리당략적 또 특정인의 대권 과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흥정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의 제3당으로서 포부와 연관이 될 텐데 최근에 원내대표에 추대되고 나셔서도 거침없이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먼저 던지신 게 국회의장직 관련입니다. 새누리당에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던지셨습니까? 논란은 되지 않고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은
옳은 얘기를 했다고 저 스스로 네. 생각을 하는 게요. 원칙적으로 제1당인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노총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강요하고 있고 성과급 연봉제로 정부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뭐 공공노조다, 금융노조다, 초법적인 불법적인 심지어 감금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실정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만약 국회의장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전례도 있다. 즉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였습니다. 예. 김대중 제1야당 총재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여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김재순 의장님이신데요. 네. 그래가지고 타협의 정치, 협치를 했어요. 많은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니까 자기들이 의장을 가져갔어요. 박관영 의장님이시죠. 네. 제가 당시 비서실장으로 참 공관에 가서 의장님에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저희는 잘 넘겼습니다. 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헌정 중단 사태가 잠시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국회의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하는데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회의장 아니라 제가 돌팔매를 맞더라도 예. 무엇이든지 협조할 테니까 대통령이 그런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거였지. 제가 어떻게 국회의장을 꼭 뭐 여당으로 준다, 예. 야당으로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발언의 초점이 잘못 전달됐다. 초점은 전달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곡해를 해가 네. 또 더민주에서나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예. 대통령이 성공하면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3년 이런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나머지 2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서 구조조정도 성공적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국회의장 가지고 네. 국민들은 뭐 제1당이 되건 제2당이 되건 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일자리 창출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자 그런 것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제1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좀 더 나아가서 친노, 친박 후보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이나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뭐 꼭 그런 의미는 예.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오늘 예.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하는데 친박에서는 안 냈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더민주에서도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친노 친문에서는 네. 후보를 안 낸 거 보면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친노가 안 된다, 친박이 네.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이슈를 주도한 부분이긴 한데 연립정부론입니다. 조금 불쑥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과연 연정이 가능하겠느냐 실현 가능성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과 연정 부분은 예. 제가 얘기한 것 아니고요. 저는 오래 전부터 호남이 이상 피폐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라도 호남이 참여하는
일종의 연정을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90% 이상 지지를 했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그렇게 많은 지지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 너무나 피폐돼 있다. 그래서 호남의 가치를 가지고 호남 등권론, 네. 발전론을 얘기했는데 일부에서는 새누리당과 또 더민주화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지금은 오직 국회의 원구성 협상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그 연종 이런 것은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했더니 전부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요. 예. 특히 새누리당과는 일부에서 의원들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정체성이 맞지 않습니다. DJ 편압만 하더라도 JP가 DJ화됐지 DJ가 JP화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같아야지 그런 오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은 서로 자제하자 했는데 예. 당에서 그렇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발언의 진위가 많이 곡해됐다,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몇 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말한 연정론은 호남의 발전, 호남이 참여하는 네. 그러한 호남의 가치를 살리는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따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아직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는 네.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당이 잘해라 네. 하는 거지만은 전혀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맨 먼저 의원 연찬이랄지 교육이랄지 또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해관계가 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께서 예전에 한번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삼남 김홍걸 씨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원내대표님과 이렇게 좀 각지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김홍걸 씨가 예. 하는 얘기를 제가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냥 소위 부답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그 부분에?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예. 저는 뭐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논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화제를 바꿔서 어떻게 보면 좀 남의 당, 옆집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당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소위 호남 맹주라고도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호남권 민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호남이 이번에 국민의당의 표를 몰아줬는데 바꿔 말하면 더민주는 참패한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탓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의 탓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문재인, 친노 예, 이분들에 대한 탓이 더 크더라고요. 언론사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런 게 있고 또 김종인 대표 역시 그 뭐 호남의 대변자가 되겠다. 5.18 국보위 이런 문제를 진솔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은 있었겠지만은 뭐 저는 그래도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훨씬 더 부각되더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질문 드린 게 지난 22일이죠. 총선 직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김종인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지셨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감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김종인 대표하고는 뭐 제가 네. 형님 하면서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고 네. 때때로 식사를 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께서 더민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제가 목포에 있는데 전화를 주셔서 한번 네. 보자 해서 제가 목포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죠 네. 해가지고 선거 후에 뭐 아침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거창하게 무슨 얘기 된 것 그런 건 없고 의례적으로 얘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때 관련 보도된 것 중에 김종인 대표는 고수고 나는 저수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분이 툭툭 던지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죠. 저도 예. 알아듣고 예.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분이 고수인 것만은 사실이고 예. 저는 또 저수인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죠. 대표님 저수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정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고수로 알아주면 더 예. 좋고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자면 김종인 대표가 일단은 더민주에서 8월 말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아직 가타부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떻게 됐든 백척간두에 예. 있던 더민주가 김종인 대표를 모셔와 가지고 네, 제1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공로는 누구도 음,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오은하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서로 때로는 적대적이고 네, 때로는 우호적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두 분 사이는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당대회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김종인 예, 대표에게 많은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더민주가 전당대회 지금 치를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당이 이미 전당대회를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일하는 그렇죠. 경제를 생각하는 네,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당대회는 경쟁과 비난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알력이 좀 심해서 저는 우리 기자분들에게 할 수 없을 거다. 우리가 했으면은 내년 1, 2월로 연기될 것이다 했는데 그 절충안으로 뭐 8월, 9월 초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요 이미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 아니에요. 직전이죠. 예.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우리가 국정감사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연기할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다. 네. 그래서 좀 김종인 대표가 너무 나가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한번 제동을 걸어서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김종인 대표도 결국 받을 거예요. 김종인 대표랑 공감을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요, 전혀 얘기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면은 알아들으세요.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와 호남권 간의 균열 가능성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까 누구도 그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호남과 균열이 되면은 안 되죠. 네,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지난주부터 주말이면은 호남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네, 몇 곳 가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잠시 뒤면은 결과가 나올 테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거대 양당 1당, 2당의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가 결정되는데 파트너들에게 바라시는 바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터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네, 즉 흥정 거래하지 않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기대를 거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스스로가 합리적 접근을 할 거고 그 기준은 국가와 국민의 두개 있기 때문에 두 거대 1, 2당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저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지금 나경원 의원, 정진석 의원 그리고 유기준 의원 세 분이 나왔는데 세 분과는 어떻게 호흡을 예전에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 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정진석 예. 의원과는 한국일보 기자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수십 년 전부터 음. 잘 알고 지냈고 또 정무수석을 하면서 예. 제가 18대 네. 원내대표였으니까 많은 대화를 한 것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저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친분은 없지만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유기진 의원도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나 또 그 전에 외통위원장을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가장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접근을 해서 존경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하여튼 좋은 분이 나와서 예. 저희에게 제3당이지만 좀 잘 지도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